안녕하십니까, 임기숙 강사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활력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희망은 건강하게 젊게 사는 것일 겁니다. 이 건강하고 젊게 산다라는 의미는 활발하게 사시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자력적으로 산다라는 의미겠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처럼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로망은 그리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상황은 어떨까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한국인의 기대 수명,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82.7세인데요. 건강 수명은 64.4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약 18년 이상을 알아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건강수명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한 상태로 활동하며 사는 기간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건강수명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그 갭이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러하기 때문에 아프면서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요, 건강한 노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나이 들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노쇠를 부르는 만성질환을 관리하여서 건강한 상태를 최대한 오래 유지해서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건강이란 단어를 우리는 흔히 사용했고, 저도 지금 몇 번이나 건강이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건강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이 세계보건기구 정의에 의하면은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건강하게 태어나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걸쳐서 내부와 외부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늙고 병들어서 세상을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노화가 덜 일어날까? 어떻게 하면 인간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최근의 화두는 생명 연장보다는 이 노화를 방지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노화라는 것도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과거에는 노화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불가피하게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맞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인식을 했지만은 2012년 WHO에서는 노화도 질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질병 코드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화의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 하면은요, 체력, 지구력, 생리적 기능 저하로 의존성과 개인의 건강 취약성을 증가시키는 의학적 증후군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겪어야 되는 불가피한 과정이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리함으로써 예방도 가능하고 지연도 가능한 그러한 질병이라는 건데요. 우리는 주변에서 흔히들 이런 분들 많이 보십니다. 똑같은 70세라도 신체 기능이라든가 외모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그런 분들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 노화가 예방도 가능하고 지원도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사람은 언제부터 노화가 일어날까요? 대부분 동물들은 성장이 끝나는 시점부터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건강이 소진되는 그 시점, 그 이후부터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보통 우리가 여자는
30대, 남자는 40대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평균적으로 35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노화 관리, 건강 관리를 적어도 언제부터 해야 되냐 그러면은 30대부터는 노화 관리, 건강 관리를 하시면서 우리가 내 건강에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체가 나이가 드시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모든 기관의 기능이 떨어지고 노화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계통의 노화가 일어나는데요. 피부에는 탄성이 저하가 됐겠고, 골격 쪽으로는 뼈나 연골이나 디스크에 노화가 일어나서 변성도 일어나고, 또 여기에 문제도 생기고, 근육도 소실이 되고요. 그다음 비뇨기에 문제가 생겨서 이 소변 기능에도 문제가 생기고, 소화장 기능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폐 기능이라든가 이 심혈관계 기능뿐만 아니라 호르몬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모든 부분의 기능 저하가 일어나고 노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려면은 여기에 말씀드린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중요하겠죠.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도 우리가 좀 더 활력 있게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 인체의 모든 부분 중에서 특별히 더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새 주변에 요양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양원에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등급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혼자 할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점수를 매기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 보행 능력과 인지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노화를 예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활력 있게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인체 기능 중에서도 특히 보행 기능과 인지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속담에 의하면은 하늘을 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땅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건강과의 밀접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주변에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한다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요. 한번 쭉 나열을 해보니까 일단 체중이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순환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뇌 질환이 생길 염려가 많아지고요. 그리고 소화 배변 기능도 떨어지고 면역 기능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뼈와 근육에 관련되는 이런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걷는 근력도 빠지고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골다공증도 촉진이 됩니다. 그리고 뇌가 늙습니다. 이 뇌는 우리가 이 움직임으로써 자극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움직이지 못한다면 치매가 훨씬 더 빨리 오고 기타 정신질환인 우울증이라든가 불면증,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는 겁니다. 기타 체형과 자세도 나빠지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는데 특히 성장 호르몬 기능이라든가 남성 호르몬 분비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그러한 능력도 나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행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이상은 15% 정도, 75세 이상은 35%, 85세 이상은 80%가 보행장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보행장애의 주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뇌의 문제와 관절의 문제입니다. 이 뇌의 문제는 이 운동신경을 관여하는 부분이 이제 어떤 손상을 받았거나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라든가 뭐 파킨슨시병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우울증에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으신 그 비율이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로 인해서 보행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행장애를 일으키는 주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인데요. 이거는 이 관절 질환 중에서도 가장 흔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질병은 이거는 이 뼈 끝에 연골이 붙어 있어서 이 뼈를 보호해주고 또 뼈와 뼈끼리 부딪히는 그 어떤 완충작용, 보호작용을 하는데 이 연골이 따라서 없어지면서 생기는 통증과 부종과 그다음에 염증 이런 것들이 처음에 생겨서 처음에는 조금 이제 걸으면 아프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그래서 뭐 오자다리로 변형이 되다가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이런 그 질병이 언제부터 생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놀랍게도 40세부터 우리가 40세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그 대상에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65세가 되면은 거의 50%,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2명 중에 1명이 퇴행성 관절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이 질환의 빈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뭐 원인도 다양하기도 하지만은 치료법이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관리가 시작되는 나이가 언제냐 그러면은 적어도 40대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그 수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요.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치료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초기에 발견하면은 이 경제적으로도 물론 적게 들고 회복도 빠릅니다. 그런데 관절염은 이 연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손상이기 때문에 이 연골과 인대 부분은 손상되면은 자연 재생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뼈나 연골에는 혈관이 가기는 가는데 다른 어떤 우리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인체 내장기관 조직보다는 혈관이 잘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양분뿐만 아니라 면역세포가 잘 갖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가 회복이 굉장히 늦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관절염이 생기면 어떡하냐요? 아프니까 활동을 적게 하시게 되겠죠. 그럼 활동량이 감소되면은 혈액순환의 어떤 혈류량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관절 기능은 더 나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은 우리가 그 치료 목표가 완치 개념보다는 우선 통증을 완화하고 장애를 최소화하는 이러한 그 치료밖에 할 수 없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관절염은 묵힌 기간만큼 치료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날 조기 발견하고 조기에 우리가 예방하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안타까운 분 많으시죠. 이게 무릎이 아프시거나 관절염이 있으면은 원래 무릎은 아픈 거야. 뭐 이렇게 아프면서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아프면은 아직은 살만해. 그래서 아주 못 쓸 때까지 더 아플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 관절염에 있어서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그 관절염 부분이 육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보행장애에 아주 큰 문제가 된다면은 육체적인 부분에서 그럼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큰 장애가 뭐냐 그러면은 치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으신 분들에게 특히 우리가 좀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병은 절대 걸리고 싶지 않다 하는 병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같이 치매를 얘기를 합니다. 치매는 굉장히 이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그러한 질병이고 나 본인에 보다가도 주변의 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질병이죠. 그런데 이 치매가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더 빨리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는 치매가 생겨서 또 이제 보행장애가 오기도 하는 거의 아주 그 커플로 다니는 그러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면은요. 치매는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언어 능력이라든가 방향 감각이라든가 판단력뿐만 아니라 인지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돼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도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이러한 질병을 우리가 치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가장 많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 치매 환자의 전체적인 그 통계를 보면은요, 2020년 현재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반, 47% 정도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환자인데, 어느 정도로 많냐 그러면은 이 그래프 그 선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뭐 100만 명이 되고 2050년도에는 3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그 의료비 중에서 치매 환자가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낭비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치매가 예방이 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관절염과 비슷하게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오는 질병인데, 내가 치매의 어떤 하나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면은요,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보통 우리가 10년에서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에서 20년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격을 파괴를 하고 또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일단 지적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가 공부를 하신다든가 뭐 바둑을 하신다든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뭐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굉장히 이 뇌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손을 많이 움직이는 동작. 그래서 이 치매 환자들 보면 이렇게 뭐 퍼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젓가락으로 움직이는 이런 그 재활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장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필사하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성경 필사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손을 많이 움직이는 이러한 동작, 뭐 뜨개질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오감을 작용하는 음악, 미술, 요리 이런 것들도 좋으시고, 그리고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걷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운동을 하시고, 또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이 다양한 인간관계, 그래서 일단 사회성, 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 이웃 주변들의 다양한 인간관계 유지가 좋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시는 게 뇌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대한민국 활력 솔루션이었습니다. 활력의 그 요소를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은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건강, 이 두 부분이 우리가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첫 번째는 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유연성,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근력 운동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먹는 거로서 우리가 과식하지 않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시면은 자연적으로 체중 관리도 되시겠지만, 우리가 이 먹는 것이 특히 이 정신 건강이라든가 이 관절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 잡힌 다양한 식품뿐만 아니라 특히 관절과 인지 기능을 도와주는 그러한 식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라든가 관절 질환을 예방하는 우리가 칼슘도 좋고, 그 다음에 이 면역 관리를 도와주는 다양한 어떤 식품들, 그리고 이 뇌세포라든가 관절세포를 이 파괴하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제품들을 이용을 하시면은 좀 더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고 예방함으로써 활력 있게 살아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정신이 먼저냐, 신체가 먼저냐라고 우리가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신체적인 노화가 오면은 우리가 정신적인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신체를 건강하기 위한 우리가 이 생활요법과 그다음에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같이 하셔서 이런 그 내 건강의 활력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적으로 살 수 있는 건강하면서 그리고 젊게 사시는 그래서 건강 수명을 높이는 그러한 이로미안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론 플러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